보수 농객 요즘 정규재 이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아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그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올바른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띄우면서 정규재 그러면은 보수 쪽 사람인데 올바르게 말을 그렇지. 하네라는 신뢰를 깝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 보수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종착점이 어디냐? 요게 중요해요. 국힘당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이준석이. 이준석이야. 요게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경에서도 이렇게 교리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앞에는 맞는 말 합니다. 네. 이단이라는 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네. 끝이 달라버리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네요. 완전 보수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주진우 기자가 정광훈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박지원 의원이랑 네. 이야기를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다음에는 50대가 나온다. 50대? 50대가 나온다. 뭐 한동훈이에요? 국힘당에서. 한동훈? 그 거기 또 미나 봐. 한동훈을 또 예, 밀어요? 예. 그리고 내가 뭐 내가 또 받은 커넥션이야? 내가 받은 또 찌라시는 이런 아. 거야. 한동훈이 다음 주에 출마를 한대. 선언한다대요. 출마 선언한다는 네. 이제 찌라시가 돌았고 그 찌라시 밑에 보면은 윤석열이 자기 신변 안전을 위해서 막판으로 한다운에 손을 들어준다. 극적인 화해를 한다. 근데 그거는 찌라시 네 생각이고. 그럼요.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렇죠.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 아니, 않아. 목숨을 걸고 지금 아. 뭐 조선일보 폐간부터 다 하신 그렇죠. 분인데. 이 모든 것에서 보수나 이 조선일보나 정규재나 이런 사람들의 말 중에서 빠져 있는 변수가 하나, 딱 하나 중요 변수. 김건희. 그렇죠. 그럼요. 네. 김건희의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김건희는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규재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래서 저는 정규재라는 인물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네. 내란이 어떻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어떻고 저쩌고 해도 네. 그게 옳더라도 음. 이분의 종착역은 그냥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얼마나 지금 이 보수가 네. 정말 그 사람 보는 눈도 없고 네. 정말 정치를 원칙 있게 안 하는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수는 재건이 아니라 다시 창건을 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고쳐서 못 씁니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평창 피고로 나온 거 그 지금 네. 저 게몰로지스트? 네. 제몰로지스트? 개몽이 요새 한참 유행이라서 지를 아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몰로지스트인 것 같은데 게몰로지스트로 그냥 읽겠습니다. 님이 세계관 환장 크크크 심은정님은 한동훈이는 버렸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세계관 있잖아요. 네. 심평 변호사 어제 그 페북글 보셨어요? 심평. 그 멘토 아닌가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의 멘토.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책 낸 거. 백지원, 복고일, 심평, 윤상현, 심규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이 같이 썼어.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책도. 12명. 12명이에요? 뭐 축구팀이에요? 뭐예요? 축구 리저브 멤버까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은 안 뭐 이렇게 쓴 것 많이 같은데. 썼어. 윤석열까지 뜻을 모았대. 12분이. 저는 윤석열이 안 썼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야. 하여간 뭐 윤석열 썼는지 안 썼는지 말로 불러줬는지 뭐 쓴 척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 심평 변호사 이 말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은 점차 기득권 세력화하여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의 활력은 소실되어 갔습니다.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인 것입니다. 계엄 찬양 중이네요. 찬양하고 미치겠어. 계시네. 우리가 기득권이래. 언론계. 정말. 언론계 기득권이래. 저분은 진짜 머리에 청진기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뉴스타파 가가지고 6년 동안 일했는데요. 심각하네. 진짜. KBS 있을 때 월급의 80%를 자발적으로 받고 일했습니다. 60% 아니 80%를. 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타사에서 온 사람들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 파트너들은요. 아예 6명이 맹세를 했어요. 거기에서 동결시킨다고. 예, 6년 동안 그렇게 일했어요. 그 독재 정권 이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말이죠.
그 언론 통폐합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저기 저 밑에 있는 신문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살아남은 신문사들 연말 보너스 1,500% 엄청 2,000% 가까이 받았어. 네. 연말에. 연말에. 그걸로 이제 뭐 월급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문사 월급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야. 근데 지상파 방송사보다 더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개가 되는 거죠. 야, 권력에. 그 진짜 기득권 귀족들 코리아나 호텔 뭐 그 건물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요. 광화문 그 항복판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맞아요. 진짜 기득권 귀족들은 검찰 귀족들, 그 다음에 신문 귀족들. 근데 그 신문 귀족들 중에서 사실은 뭐 언론사 기자들은 자기들이 귀족인지는 이제 착각하는 건데 방상훈 씨랄지 매경이랄지 거기에 그 한번 재무제표 다트에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매경에서 장 회장하고 이런 귀족들한테 당 회장한테 조선일보에서 어느 정도 배당을 하는지 가서 보십시오. 1년에 수십억에서 뭐 어떨 때는 100억도 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언론과 검찰의 생리가 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힘 가지고 조질 사람들 확실히 조지고 그렇죠. 또 덮어주고 봐줄 사람들은 아예 보도 안 하면서 그냥 눈가게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권력, 그 네. 기득권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심평을.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항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아저씨라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경북대 교수님인데 교수님이요. 제가 경북대 로스쿨 나왔거든요. 아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분한테. 옛날에는 사실은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홀립했어. 이렇게 두터운 책을 쓰면서 저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심평 교수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한 십몇 년 전에는 언론 자유에 관해서 되게 리버럴했다니까. 왜 저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왜 오겠어, 저렇게 된 저 사람. 거예요, 진짜. 책은 되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이대로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랬거든. 진짜 자유주의자였거든. 요즘은 책을 너무 좋게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일단 저는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의심봐요. 근데 이제 옛날이야 그거는. 그렇죠. 한 20년 전이야. 그 10년 네.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분한테는 진짜. 왜 저렇게 이상해졌어요. 된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문재인 소환 통보했네. 아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네. 보수의 5대 청산 보수 중에 첫 번째가 검찰 보수였잖아요. 예. 여전히 검찰은 같은 검찰하고 짓거리 있다. 예, 검찰은 뭐 비견한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 취소 인용한 것도 심우정의가 즉시한 거 안 한 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상고장 그렇지. 날린 거, 뭐 이 얘기 해봐야 입만 아프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사위를 수사하겠다 이러면서 또 저거를 하고 있는데 아휴, 아니 특수수사의 대원칙 뭐 몇십 번 얘기해야 됩니까? 저거 한 2년 된 사건 아니에요? 3년 됐고 3년 그리고 됐어요. 원래대로 하면 5년 된 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도 수사한다 한지도 벌써 3년 된 건데 이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또 판 한번 짜보겠다는 이 검찰의 이 만용에 대해서 전 정말 이제는 이 검찰을 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검찰의 민낯을 다 보셔가지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새 정부가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진짜 이번에는 완수를 해서 다시는 저짓거리 못하도록 이제는 정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심우정 정말 심각합니다. 딸이나 심각해. 파요. 진짜 검찰은. 절대 안 파죠. 절대 안 심우정은 파겠지. 김건희 안 놀렸어. 파죠. 증거가 안 파겠지. 놀렸어 안 파죠, 거기. 안 파죠. 안 보이죠. 사실은 심우정은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으로는 사퇴를 해야지. 그리고 그렇죠. 그때 지기현 판사 그거 관련해서 즉시 한 거 안 한 걸로 사퇴를 그럼요. 했어야지. 최소한의 쪽팔림도 없나 봐요. 그렇지.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 아유 이 사람아. 아이고. 에휴 이 사람아. 제가 나이가 비슷하고 살짝 어리든가 그럴 것 같은데 에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권력이라고. 이 검찰이 어제 그 PD 수첩 보니까요. 제가 보다가 캡처를 했어. 아니 CCTV를 실제 CCTV 영상이 검찰이 다 확보를 했더만. 야. 그래서 저 뒤에 저 차 하나 있죠. 예. 저게 저 뭡니까 제네시스. 저게 누구 차냐면 명태균 차거든. 명태균한테 처남이 황금폰을 받고 자기 차로 가는 거야. 이동하는 거군요. 이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황금폰이 있던 장롱 서랍도 다 있어. 네. 근데 압수수색을 하러 왔는데 검찰이 서랍을 안 뒤지고 갔대. 야. 저거를 명태균 씨의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처남한테 줬으니까 이제 오빠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오빠잖아. 그렇죠. 오빠도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오빠도 이상해. 오빠 친정 오빠도 아니 저기 있는데 왜 안 뒤지고 가지? 압수수색의 대가 검찰이 그리고 저걸 안 뒤지고 가. 저 당일날 웃긴다, 저걸 보고 저 집으로 가는구나. 그거 다 CCTV로 다 잡혔어. 그런데 5일 후에 압수수색해. 야. 한 일주일 지났다가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해서 별거 없네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뒤지지를 않고. 뒤지질 않아. 이게 이제 검찰이 네. 그 부정부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보기 싫은 거지. 나 한국토론 너무 보기 싫어.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으면 텔텔 터는 거. 탈탈 털어버려. 막 현미경처럼 하는 거, 그죠? 야, 이것들이 진짜. 저게 너무 상징적이더라고. 아니, 야. 오빠도 놀래. 오빠도 이거 왜 안 뒤지지? 왜 안 뒤져? 왜 안 뒤져? 에라이 진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검찰 수석으로기를 알고 봤더니 저게 뉴스타파가 다 본 입수했잖아요. 거잖아요. 입수한 예. 거잖아요. CCTV 영상에 다 있어.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팔로우를 해놓고 그걸 CCTV 다 보고 근데 절대 압수수색 안 해. 한참 있다가 와서는 장롱을 안 뒤져. 안 뒤져. 야. 얼마나 의지가 없었는가가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즉시항고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항고장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잘못됐대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근데 즉시항고는 안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정말. 예. 조선일보에 저런 5대식 보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거 심각해요. 야. 저런 식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다라는 식으로 헌법학자들이 인용과 기각각하로 완전히 나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저런 보도 저게 이제 전형적인 5대5 보도거든요. 맞아요. 기계적 중립인데 사실은 기만적 균형이죠. 그쵸. 기만적. 예. 속이는 거죠. 속이는 그러니까 거. 현실적으로 법 기술자들이 저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당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민주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탄핵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하다고 본다. 그게 보편적 가치라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네. 그게 그리고 사실 원래 신문이라는 게 자신들의 그런 관점을 드러내는 게 응당 맞아요. 그렇죠. 원래 신문의 유래는 정파지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아주 철저하게 정파지로 행세를 하다가 저럴 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척하지만 저게 정파적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저런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완전한 기만술이죠. 기만술. 완전히- 아니 오죽하면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하겠다. 폐간에는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렇지. 김건희가 아니, 열받아. 내란이라고 내란. 그렇지. 내란에서 무슨 내란 앞에 중립과 공정이 있어. 그러니까요. 예. 정의의 중립이 없죠. 예. 그리고 아. 한동훈이 뭐 출마 선언 예정이라는 찌라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출마 선언. 요즘 한동훈은 왜 이렇게 파급력이 없습니까? 네. 뭐 활동은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세요. 영향력이 그래, 없어요. 출마 선언 다음 주에 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오세훈하고 네. 한동훈은 점점 네. 저 여론조사 보면은 네. 이렇게 떨어지고 쇠락하고 있고 네. 이준석은 아예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이준석은 사라졌고 이제 네. 기타로 가죠. 기타 이 언급조차 해주면 안 돼 이제. 기타. 그리고 한덕수의 그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가 딱 그 신문 2개 헤드라인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에 2025년 4월 1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저게 19일자 기사거든요. 19일에 서울 여의도 저거 수정만 한 거예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 보시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우영 한국 상장사 협의회 부회장, 네. 한국 경제인 협회 이거 옛날에 정경련이죠. 네. 그 부회장,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그다음에 경총 부회장이 이 경제 8단체가 만나가지고 요 주장한 게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해야 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이다라고 이미 3월 19일 날 주장을 했어. 경제계에서 맨날 나오는 소리야. 저게 3월 19일에 써져 있죠. 네. 뉴스원 기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한 말 보여주실래요? 똑같아. 거부를 하면서 뭐야?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 따라쟁이네. 따라쟁이야. 따라쟁이네.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자본시장법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인수합병할 때 장난치잖아. 그렇죠. 기업 분할할 때 장난치잖아. 물적 분할, 일적 분할할 때 장난치니까 그거는 자본시장법 개정만 하면 돼. 우리는 건들지 마. 이런 거거든. 네. 근데 소액 저도 25년 개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만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주가 관리를 하는 흔적이 있어요. 대주주를 위해서. 그거는 상법에서 이사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이사회의 이사가 야 일반 주주들 모두에게 좀 충실해라. 이거거든. 그렇죠. 그래 충실의 의무를 넣은 거야. 네. 충실의 의무를. 네. 아니 노동자한테 충실하라 그랬어. 지역사회에 충실해라 그랬어. 주주잖아. 주인이잖아, 주주는 주주. 주인이잖아. 네. 그럼 주주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트럼프나 미국 공화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주자본주의거든. 그렇죠. 예, 주주. 그러면 그 자본주의에 적합한 이사가 주주들한테 충실해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이사가 주주한테 충실하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저처럼 25년 해본 사람은 바로 그냥 보여요. 얘들 장난치네. 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죠. 그 잔머리 쓰는 3년 거. 동안 네. 3년 동안 주가 억누르네. 그렇죠. 4년 동안 주가 오르네. 보인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이랑 합병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강남의 재건축을 아예 수주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수주를 안 하는 이유가 이재용 승계 때문이다. 건설업계 싸그리 퍼졌어. 네. 그게 몇 년이야. 근데 인수 분할 합병할 때 딱 그때만 자본시장법을 고쳐가지고 기업 소액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주주들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기야 이거는. 이거는 야. 완전히 김앤장과 그리고 대주주들의 끈앞풀이 돼 있다. 아. 한덕수가. 그렇죠. 이미 포로돼 예. 있다. 맞아요. 예. 예. 저는 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덕수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이유가 정말 때려잡아야 되는데 네. 한덕수도. 근데 한덕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헌법의 위배 상황을 지금 교정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잘못이 아니라 사실 헌법재판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탄핵이 왔는데 그걸 살려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재탄핵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지금 민주당에게 주고 있는 건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저는 잘못했다. 그래서 비판의 포인트가 헌재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 왜 최상목은 탄핵해야 되느냐?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심리를 지연시킬 수가 있어서 재판관들이 자기 판단을 또 자기가 뒤집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최상목은 한덕수랑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새 거예요, 새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은 헌재의 결정, 한덕수에 대한 결정을 토대로 보면 100% 파면 인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미국 국채 사고 뭐 장난 아니잖아요. 아유. 최상목이.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맞아요. 게 네. 가령 민간 회사에서 현대차의 CFO가 현대차 공시를 하거든요. 예. 어떤 주식을 사면 도요타의 지분을 사서 공시를 해. 진짜. 공시를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와. 주주들이 물어보니까 뚜껑 열받아가지고 열리네. 예. 뚜껑 열려서 물어보니까 야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 일로 야, 와봐. 야, 너 일로 와. 야 그리고 나 사실 현대차 CFO인데 나 현대차 주식도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했을 야. 때 주주들이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현대차 CFO야. 네. 똑같잖아. 현대차 CFO야. 야. 현대차 정의선이 밑에 있는데 견디기 힘드네 진짜. 근데 도요타 지분을 샀어. 야. 도요타 지분을 왜 샀어? 야 도요타가 잘 될 것 같아. 아니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도요타가 잘 될 것 같아. 그 비유도 좋고 요것도 괜찮아요. 최상목이가 국토부 장관인데 그치. 지가 강남에 집을 몇 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쓰면서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만약에 쓴다면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짓밟는 행위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나라에서 고환율로 피해보고 시름을 앓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자기는 달러 사가지고 이익을 봐요. 그렇지. 이거 때려잡아야 될 죄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천인공노할 짓 아닙니까? 공무원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